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매주 수요일 퇴근을 모여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직장인 모임입니다. 평화통일 시민행동. 평화통일 시민행동에서 진행하는 323차 수요평화 촛불입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는 정말 군사적 긴장 그리고 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네, 다 미국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한미연합 전쟁 연습 그리고 미국의 봉쇄와 압박 이런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미리 나와 계시군요. 네, 오늘도 수요평화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유엔 안보리에서 북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에서 이제 핵 관련한 이렇게 중요한 또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수요평화 뉴스에서 언급했었던 틸러슨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제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악관이 지금은 대화의 때가 아니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주말에 유엔 안보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과 미국이 다시 한번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요. 그래서 북한의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그 회의 자리에서 북한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한 기술의 불법적인 이전을 막을 절대적인 완벽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확산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고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에 대한 자의적인 수단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이 비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또 없었습니까?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맨날 이제 테이블 위에 옵션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테이블 이야기를 할 거면 좀 제발 대화 테이블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모든 옵션의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하려면 어떠한 조치가 북한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에 틸러슨의 발언을 약간 뒤집는 발언이었었죠.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틸러슨의 입장에 대해서 명백한 유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미국은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전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틸러슨은 굉장히 테이블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이 올려져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지난주에 또 틸러슨이 무조건 대화를 할 수 있다. 뭐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했던 표현이 테이블이 둥근지 네모난지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했었죠. 그러고 보면 참 왜 그렇게 테이블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대화 테이블 앞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미국에서? 네, 미국이 19일에 발표를 했었죠. 정확한 게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맞나요? 네,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된 걸 읽어봤는데 국가안보 전략, 새로운 시대의 국가안보 전략이 정확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권에서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국가안보 전략의 가장 핵심은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고 이것에 기반하여 4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가지 원칙이라고 하면
미국 본토와 국민 그리고 삶의 양식을 보호하겠다. 네. 두 번째는 미국의 번영을 증진시키겠다. 네. 세 번째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통한 힘에 의한 평화를 수호하겠다. 네. 네 번째는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겠다라는 이 입장에 의해서 네. 전 세계에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안에 국가안보 전략 내용 속에 또 중요하게 북한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잠깐 살펴봤을 때 러시아에 대해서 20몇 번을 언급했다고요? 네, 러시아는 25번 언급을 중국은요? 했습니다. 3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17번 언급했다고. 네, 북한은 17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북한에 대해서도 되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오바마 정권이 언급했던 거에 비해서 언급 횟수가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주목을 하는데 실제 이게 언급 횟수가 많은 거는 별로 주목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이 제일 많이 언급됐다는 게 가장 주목할 사안인 것 같고 네. 북한은 미국이 불량 정권이라고 이란과 함께 북한은 불량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것에 대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핵의 확산을 막는 것이 미국의 임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미 본토 방어를 위한 MD 체계를 강화하고 네.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를 강화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언급을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략 보고서에 전쟁이라는 용어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부시가 불량 정권을 언급했을 때는 바로 이라크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가능성은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뭐 하긴 하는데요. 더욱더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부시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을 당시에는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위협이 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었다면 이번에 대해서는 미 본토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 본토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향후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북한과의 당장의 대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전략보고서에 당연히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략보고 내용만 봐서는 더욱더 북에 대해서 기존과 똑같이 계속해서 봉쇄와 압박으로만 압박 정책이 특별히 변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또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뭔가요? 네, 이제 전략보고서의 가장 핵심은 북한보다는 저는 중국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 네. 대해서 32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경쟁국가로 이렇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중국의 어떤 추격을 이렇게 인정하고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딜레마와 고민이 전략 보고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특이하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수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태까지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어떤 대외 전략에 대해서 중국이 마음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중국의 안보와 군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은 미국 덕분에 지금까지의 위치에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오면 미국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러시아가 더욱 커지는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동북아 주변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미국은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당히 견제하는, 그래서 미국과 버금가는 패권 국가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말은 영원히 한참 아래인 2인자로 중국이 남아있어야 되지 이 미국을 추월하는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많은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략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크게 견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하면서 여전히 네. 계속 봉쇄와 압박으로 나갈 것이라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전략보고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이 정도고요. 네. 그 다음 소식은 또 뭔가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달에 열릴 예정이고, 네. 서울에서 그쪽 지역까지 전철이 개통이 되나 보더라고요. 평창까지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가면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 중에 외신 기자들과의 어떤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미국에게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키르졸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문재인 네. 대통령에 의하면 미국도 이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중단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북한이 지금부터 그 기간 동안 그 어떠한 군사적 도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군사훈련 중단의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북한 책임으로 다시 한번 넘기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지금의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이제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지가 매우 이제 바쁘게 움직여질 듯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하면서 군사훈련 중단만 얘기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또다시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을 북한으로 돌리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또 아쉬운 발언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게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북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벌이고, 또 방금 소개해드렸던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북을 불량국가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이제는 도발하지 않으면은 군사훈련을 미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단순히 평창 올림픽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군사훈련은 영원히 그냥 폐기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요, 서울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군사훈련 중단을 원한다라는 시국선언, 그러니까 그 단체 중에 200개 단체가 오늘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고요. 네.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군사훈련 중단 국민 서명운동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도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곳 수요평화 촛불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미국에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받으려고 하고요. 어떤 전쟁의 위기는 국민의 의지와는 다르게 고조되고 있지만, 이 전쟁 위기를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은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염원을 모아서 이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서명운동을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진행하니까요.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